팟 북한학 깨론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연우네입니다. 네. 들려주세요. 네. 모래시계. 까먹지 않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병진 노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병진 노선의 계기가 됐던 쿠바 사태 얘기를 했는데 쿠바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체게바라. 아, 리허설 때 얘기한. 바로. 체게바라. 네. 쿠바가 또 야구를 또 많이 잘해서. 아 그래 네. 맞아. 그러네. 네, 야구 잘하는 국가, 네, 전 그렇게 알고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쿠바 하면 또 이제 시가 되게 유명해요. 아. 쿠바산 시가 그렇게 고급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네 맞다. 자, 어쨌든 체게바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체게바라가 이 사회주의 혁명가란 말이에요. 쿠바 혁명을 이끌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선망의 대상 뭐 이런 이제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혁명을 해가지고 집권을 해서 이 정권 유지를 했으면 아 그냥 다양한 혁명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쿠바에서 쿠바 그 중앙은행장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관들을 하다가 갑자기 호련히 떠나요. 아 진짜요? 네. 말도 안 하고? 아니 말은 했죠. 잠수 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깜짝아. 남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남미로 가요. 그래서 남미에서 다른 나라 이 사회주의 혁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장관직 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험난한 게릴라 활동을 네. 가다가 결국 이제 어느 나라 이제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반군 지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정부군에게 이제 체포돼서 결국 이제 사살당한 그런 이제 비극을 겪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 자기 나라만 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도와준 그런 이제 걸로 해서 참 많이 추앙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네. 네. 그 체게바라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건 뭐냐면 아 우리는 지금 이 북한학 개론이란 말이에요. 네. 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쿠바 얘기를 하는 네. 북한과 쿠바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자. 네.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핵심 동맹국들이 있어요. 아, 이 나라하고는 진짜 이 절친한 관계. 혈맹. 예, 그런 이제 관계인데 중국이 이제 흔히 이제 북중 관계를 혈맹 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별로 안 그런 것 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중국하고 맨날 이렇게 신경전 벌인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옛날에는 혈맹이었는데 요즘은 좀 이게 달라지는 것 같다. 네.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가 있는데 바로 쿠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사회주의이긴 한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가깝게 그쵸. 변형됐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약간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약간 이제 줄타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좀 괘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쿠바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사회주의 원칙을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괜찮은 거죠. 저 친구 의리 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반세기 넘게 같이 이 사회주의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공통성이 있죠. 쿠바가 또 대표적인 반미 국가 아닙니까? 네. 왜냐면 미국과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960년에 쿠바와 북한이 이제 수교를 했고 지금까지도 아메리카 대륙에 북한이 여러 나라들의 이제 외교관을 보내는데 가장 많은 외교관이 쿠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네. 아까 이제 체게바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체게바라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 게 미국 그 농구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로드먼? 네네 아.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인데도 이렇게 본인이 자유롭게 갔다 오는데 혈맹 관계인 쿠바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갔다 오지 않을까. 전 좀 생각이 달라요. 투쟁하느라 바쁘셔서 네. 편지로만 좀 주고받으셨을 것 같고 아. 굳이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정답은 O입니다. 예스! 의도적으로 들리는 건가요, 혹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예능을 할 줄 아시네요. 1960년 12월에 상공부 장관 자격으로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을 이제 만났죠. 상공부면 뭐 하는 경제장관? 상업, 공업 뭐 그런 게 산업부 장관 뭐 그런 비슷한 네. 거라고 해야죠. 그 이제 되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체게바라가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한 이 혁명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공부 장관, 좀 아련하네요. 은행장, 중앙은행장 뭐 이런 걸 그러네. 맡아가지고 되게 야 뭔가 이게 재밌는 대비가 된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상공부니까 그쵸? 뭐 이렇게 뭐 자본주의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어쨌든 그 체 게바라가 아까 이제 그 사망 한 얘기 했었는데 이게 1967년이네요. 1967년에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 혁명을 도와주다가 결국 이제 그 정부군에게 총살을 당했었는데 그때 김일성 주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체 게바라는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승리로 이끈 국제적인 혁명가이며 라틴 아메리카의 영웅입니다. 그는 쿠바 혁명 정부의 요직도 마다하고 볼리비아에 가서 볼리비아 혁명을 위해 무장 혁명군을 조직하고 투쟁하다 희생됐습니다. 이런 발언을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체 게바라에 대해서 되게 높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문득 생각든 건데 우리나라 중에도 체게바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책도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김일성 주석이 이런 극찬을 했는데 이제 하면 안 되겠네요. 책이 물릴 수도 있겠다. 북한에서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서 칭찬했으니까 우리는 칭찬하면 안 되는 거야. 어렵네. 갑자기 생각 들었네요. 네, 국가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쿠바 사태. 네. 쿠바 사태 당시에 이제 쿠바가 고립이 되잖아요. 네. 소련이 도와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뒤통수 쳐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쿠바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쿠바에서 자기들의 이제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3대륙의 이 민족 해방 운동이 참여하는 국제 연대회의를 만들자. 이걸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도 참여를 하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북한과 이제 쿠바가 사실 지리상으로는 매우 멀어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쿠바에 군수물자를 지원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퀴즈를 어거지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있다예요? 있다. 이게 있다군요. 네. 있다. 얼마나 걸려요, 근데? 약간 좀 배로 가면 진짜 며칠 걸러서 며칠이 아니라 몇 달까지 그래요? 걸리죠. 그럼 저 없다로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없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거리보다 오히려 옛날 북의 상황이 힘들어서 아. 보낼 만큼의 수준이 안 되지 않았을까. 하긴 경제 국방 병진 노선 한다면서 이제 네. 국방비 엄청 그러니까요. 썼는데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힘든데 남의 나라의 국방비까지 대줄까? 네, 그렇게 볼 수 둘 다 있네요. 없다네요? 네, 어쨌든 둘 다 없다. 네. 하지만 정답은 있다입니다. 예! 오늘 정답이 떨어지네요. 있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쿠바가 계속 소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 코앞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막 제재도 하고 그쵸. 그냥 군사적 위협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쿠바라는 나라 자체는 원래 공업 국가가 아니니까 무기 만들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맨날 그 사탕수수 뭐 이게 주요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탕수수 설탕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나라인데 무기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기 도와달라는데 소련은 이제 쌩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요청한 거예요. 네. 너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때 1980년대 북한에서 소총 10만 정, 10만 자루의 소총과 탄약 네.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요. 오. 총 한 자루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만 자루면 상당히 이제 네. 많은 양이죠. 네. 이걸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리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3년에 2013년이요? 네, 2013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걸 공개를 해서 알려졌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북한이 도와줬을 거다라는 짐작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도와줬다라는 얘기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체 게바라 얘기했는데 피델 카스트로도 1986년에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도 했고요. 그래서 우호 관계를 계속했고 실제로 이제 그 우호 관계로 교류도 많이 했어요. 1997년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제14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열렸어요. 네. 이 세계 청년학생 축전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반제 입장을 가진 그런 이제 청년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청년 단체들이 모여서 축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북한에서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평양 세계 청년 그때 이제 임수경 씨가 겪는 게 그 행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단체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이제 전대협 청년 단체도 대표를 보낸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뒤에 이제 열렸던 게 97년에 있었던 쿠바에서 이게 열렸는데 이때 북한에서 500명을 보냈어요. 진짜 혈맹인가 보군요. 그렇죠. 특히 97년이면 사실 북한이 고난행군으로 되게 힘들 때였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500명이나 보냈고 이때 당시에 대표단 단장이 그 청년동맹 제1비서였던 최룡해예요. 이분
많이 들어봤죠. 네. 예, 지금 이제 아마 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가 뭐 그 상당히 이제 북에서 이제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때 당시에도 이미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죠.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나갈게요. 네. 자 오늘 퀴즈는 솔직히 좀 약간 어거지 퀴즈야. 그러다 보니까 정답도 어거지 정답이 정말. 답정너. 쿠바는 네. 미국과 국교 정상을 합의한 이후에 헌법을 개정을 해요. 네.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명시를 했다. 맞으면 O, 아니면 X. 헌법을 바꿔가지고 사회주의 우린 죽어도 사회주의 할 거야. 라고 명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사회주의를 안 깼다고 선배님이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기 안 바꿨다고. 안 바꿨다고? 그럼 나도 네. 안 바꿨다고. 안 바꿨다고. 네. 안 바꾼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안 바꿨다. 네. 네. 땡. 에? 뭔 소리예요? 헌법을 바꿨어요. 헌법 개정을 했어요. 포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럼 아니죠. 포기를 안 하겠다라고. 너 때문에 틀렸잖아, 기호가. 헷갈리게. 어거지로 문제 내시니까 헷갈리죠. 너무 말장난이었어. 농담인데 선배님.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약간 뜬금없는데 아니 원래 사회주의 하던 나라가 굳이 사회주의 계속 할 거야라고 헌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다 보니까 와 쿠바가 결국 미국하고 손을 잡네. 네. 그러면 결국은 사회주의 또 포기하겠네. 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네. 헌법을 아예 바꿔가지고 우리 자본주의 안 해! 라고 헌법에 박아 넣어버렸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쿠바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쿠바의 이런 결정이 괜찮았던 게 뭐냐면 트럼프 집권하면서 도로 관계가 다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이제 쉽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네. 저 나라는 관계 개선하자고 손 내밀어 놓고 정권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 내치고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에서도 이게 반복되고 네, 그쵸. 있는데 네. 쿠바도 딱 보니까 이거 오바마가 손 내민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다가는 뒤집어질 수 있겠다 싶으니까 아예 헌법에 박아 넣어버리는. 네. 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 뒤로도 이제 북한과 쿠바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 몇 가지만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그 북한이 이제 쿠바보다는 북한이 요즘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제 막 그 고립과 제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유엔 총회에서 뭐 북한 인권 결의안 뭐 표결할 때 뭐 반대 뭐 수정안을 제출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군사 교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 관계자들 고위 군 관계자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 방문하기도 하고. 네. 2013년에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2013년 7월에 북한의 청천강호라고 무역선인데 네. 이게 이제 파나마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잖아요. 네. 파나마에서 그러니까 적발이 돼요. 뭐가 적발이 됐냐면 무기를 싣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청천강호가.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역선인데 무기를 싣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건 불법 무기 이제 거래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적발을 했고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 뭐 지대공 미사일, 미그 21 전투기 부품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쿠바에서 먼저 이걸 이제 해명을 합니다. 뭐냐면 북한에게 무기 수리를 의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쿠바에서 북한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이 무기들이 좀 옛날 무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수리를 의뢰한 거였다. 거의 뭐 50년 묵은 무기들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바가 이걸 자체로 수리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기술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이제 했고 그래서 1심에서 그 재판을 했어요. 어쨌든 적발이 됐으니까 파나마 재판부에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북한은 이제 다 돌아갔죠. 선장이랑 선원들은. 근데 2심이 열려가지고 유죄로 다시 선고가 됐어요. 그러나 의미가 없죠. 다 북한에 돌아갔는데. 네, 그렇죠. 다시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 유죄니까 다시 감옥 갈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외교적 마찰을 피하면서 파나마는 어쨌든 미국의 영향하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압박을 넣겠죠. 유죄 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눈치도 보고 북한하고의 외교적 마찰도 피하는 절묘한 수를 쓴 게 아닌가. 파나마가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북한하고 쿠바가 여전히 이런 이제 무기 수리를 해줄 정도로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게 또 확인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와. 쿠바 따로 북한 따로 이렇게 공부나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다 보니까 이 둘이 과연 교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상상이 안 갔는데 뭐 군사 교류나 뭐 이런 것들이 특히 그 대사관에도 제일 많이 또 보냈다고 한 게 많이 놀랍고 북한 사람들이 그만큼 쿠바에 가니까는 대사관에 또 많이 사람을 보낸 것 같고 이런 교류가 그러네. 있다는 게 네, 많이 오늘 또 재밌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또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